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영일만 석유시축, 포항 석유시축권에 관련해서 이현주 씨가 언급한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근데 가망이 있다 해도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두고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시추하고 투자한단 말인가? 더구나 지금은 반도체 AI 시대죠. 굳이 왜 이런 일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걸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죠. S&P에서 한국 유전 탐사의 성공률 매우 낮다. 이거 희망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걸 왜 할까? S&P는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앤 피치 레이팅스 요 세 개가 세계에서 3대 신용평가사예요. 국가 신용도 평가하는 진짜 신뢰도 높은 데인데 S&P에서 이거 꿈이래잖아요. 꿈에서 깨라고. 한국에서 석유 가스전 발견했지만 원유 구매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없다. 그냥 원유 수입국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형 정유사의 원료 책임자 및 싱가포르의 트레이더 발언을 인용해서 이거 가능성 낮다고 S&P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데요. 한국 동해안의 잠재적 유전 발견과 관련해서 엄격한 테스트와 막대한 재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시추, 생산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이 매우 낮다면서 한국의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라고 신중을 당부했어요. S&P에서. 이게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최소 10년 걸린 건데 10년 후면은 화석 연료는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고 가치가 없어진다고요. 화석 연료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과 꿈일 뿐이다. 한국이 석유 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특히 한국과 같은 미개발 지역에서는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다. 한반도에서 석유 가스가 난 적이 없잖아요. 크게 난 적이 없어요. 이런 미개발 지역에서 성공률은 매우 희박한 건데 호들갑 떨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본 거면은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에서도 포항 영일만은 가망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15년 동안 요 주변을 계속 탐사하고 분석을 했던 동해를 공동 탐사했던 우드사이드 에너지에서 이거 장래성 없다고 철수했어요. 작년에 15년을 밝혀봤는데 일반 사기업들은 돈이 되면 달라붙습니다. 자기네들 돈 들여서라도. 근데 이거 가치가 없다, 가망 없다고 판단 내렸으면 끝난 건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2,000조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0조를 포기한 멍청한 기업이에요. 직원 수 5천여 명에 연 매출 20조 원에 달하는 호주 최대 유전 개발 기업이 15년 동안 조사한 후에 가망 없다고 지지쳤어요. 그만두겠다고. 포기한 곳을 가망이 있다고 국내 혈세를 쓰겠다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일까? 돈이 되면은 달라붙어요. 사기업들은 자기네들이 투자까지 해서라도. 우드사이드의 규모는 제가 찾아보니까 석유 시추 탐사 생산 기업들 순위 글로벌 랭킹 보면 1등이 엑스모빌이고 2등 쉐브론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세계 6위에요. 우드사이드 에너지 그룹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48 빌리언. 그러면 한 6, 70조? 큰 기업이에요. 세계 6위의 석유 시추 탐사 개발 생산 기업 6위 기업이 15년간 봤는데 가망 없다고 철수를 했으면 볼 필요도 없는데 무슨 자영업자 같은 지오 액트라는 회사가 파헤친다고 돈벌이 한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돈 떼먹어야 되니까. 몇억 몇십억이라도. 수십조의 매출을 기록하는 호주 최대의 기업과 텍사스주 휴스턴이었나? 그냥 주택가에 유령 회사를 주소만 달아놓은 데인데 거긴 실체도 없는 회사예요. 연 매출이 27,000불이랍니다. 27,000불이면은 1년에 한 3,600~700만원? 아니 3,700만원 연봉 받는 분들 많죠. 이 액트지오의 직원 숫자가 한 명이고 연 매출이 3,700만원. 한 달도 아니고 1년 매출액이 3,700만 원. 조그만 식당 정도의 매출인데 코딱지만한 분식하는 가게도 이것보다 장사 잘 되는데 훨씬 잘 나올 텐데.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직원 숫자가 한 명. 연 매출이 27,000달러, 한 3,600~700만원. 근데 작년 매출이 570만 달러로 한 70억 되는 거예요. 작년 매출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한국 동해 석유 프로젝트 수주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이미 돈을 몇십억을 보낸 거예요. 분식점보다 못한 회사가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돈을 수십억을 보내버렸네. 석유 시추 관련 대국민 사기극 건의 결말을 제가 예측을 하는데요.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윤석열이 뻘짓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고도의 전략이 있는 사태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지켜보세요. 뉴탐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액트지오 석유 시추 조사하는 컨설팅 업체인데 우편물 주소가 텍사스주에 있는 론스타 주소지래요.
론스타 우리나라에서 헤쳐먹은 들어온 회사인 거 아시죠? 이명박 냄새가 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적폐 세력들이 쇼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브레유 박사라는 자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실제로 석유를 시추해낼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가 우리나라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발달해 있고 여기저기 째려보는 세력들이 많은데 액트지오 검색만 해봐도 인터넷 구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이런 뻘짓을 국가의 중대사를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 일에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140억 배럴이 나올 수 있다고 희망 흘려 돌리고 언론에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140억 배럴 규모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 지각 밑에. 그게 140억 배럴 정도의 부피가 된다는 얘기지 그 안에 얼마만큼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35억 배럴도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뚫어봤는데 뽑아보니까 얼마 안 들어있네? 확률도 20%에다가 성공을 해도 매장량이 최대치가 있을 가능성이 또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액트지오의 아브레유 고문이 한화수소를 아직 확인 못했다. 근데 이거를 언론사에서 긴급 타전을 하는 걸 보면 뭔가가 냄새가 나는 게 있죠. 이게 굴하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고 저는 느낌이 확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탄화수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를 실제로 확인도 안 해보고 몇 방울이라도 나왔다 이것도 아니고 아예 확인도 못했는데 그냥 뚫어봐야 안다. 이거는 아주 무책임한 얘기고 매우 리스크가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추비 뜯고 미국 애들 워싱턴 DC 쪽에서 외교관 하거나 고위 관료하거나 군인 펜타곤이 있으니까 국방부 국방성에서 일했던 고위 장성들이나 전직 정치인들이 은퇴하고 그 주변의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에 살면서 자기 주택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내서 로비 사무소 해요. 컨설팅 회사 끝도 없이 많아요. 수백 수천 개 있습니다. 그냥 놀맨 평생 먹고 살 거는 벌어놓은 할아버지들이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엑슨모빌에서 오래 일했다고 하지만 아브레유 박사라는 자도 텍사스에 자기 집에다가 그냥 주소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평생 해온 거 썩히기 아까우니까 취미 차원에서 그냥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컨설팅 해준다 하는 건데 한국에서 이런 입질이 들어와서 막판에 굴빨게 생겼네 이래서 지금 신난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데 그냥 사기업들 민영 기업들한테 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이게 확률이 높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엑스모빌 같은 진짜 글로벌 대기업들과 50대 50으로 합작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석유 시추 업체들이 여기 안 달라붙을까? 가망성이 없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레유라는 자는 뭔가 의심스러워요. 연매출 3,700만 원 어떤 1인 기업이 현장 방문도 안 하고 실제로 온 적도 없고 예전에 데이터들 지가 엑스모빌 있을 때 갖고 있던 자료들 옛날 자료들 가지고 와가지고 삼성의 시가총액 5배인 140억 배럴이 있다고 구라를 치고 이거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슈퍼컴퓨터 정도 있어야 돼요. 진짜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본사에서 전문 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데이터 뽑아내고 이래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렇게 대기업들이 온갖 기술력과 자본을 총동원해도 이거 100% 몰라요. 그런데 혼자서 아브레유 박사님이 세계에 뭐 팀이 있다고 하지만 지 예전에 엑스모빌에서 일했던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전화하거나 이메일 하는 거예요. 이런 간의 수공업 수준으로 어떻게 국가의 세금을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씁니까? 근데 제가 또 이상했던 게 이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영어 발음이 본토 미국인은 또 아니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서프라이즈 방송에 재연 배우, 대역 배우들 하는 금발 가발 쓰고 미국인인 척 영국인인 척 하는 발음이 느낌이가 오더라고요. 아브레유 요게 또 포르투갈 네임이거든요. 이 성 자체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브라질 국적이었던 사람인데 미국에 유학 와서 엑스모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서 본적이 미국이다 브라질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전까지 1년에 한 3천만 원 벌던 회사가 분식집만도 못한 회사가 수십억을 한국 정부로부터 송금을 받았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 있죠. 무슨 짓이라도 하라고 하면 하죠. 전직 엑슨모빌 출신이다. 세계 1위의 석유 시추 개발 생산업체 출신이다. 요거면은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삼성전자 출신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할 수 있어요? 혼자서 나와서? 인공지능 HBM3 온갖 반도체를 혼자서 개발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수십 년 반도체 개발했던 사람이 혼자서? 아니라고요. 세계 6위의 업체가 15년간 5천억 정도를 들여서 탐사를 했었는데 철수를 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에서 이거 가망 없다고 꿈이라고 꿈꾸지 말라고 언급하면 이거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나왔는데 온갖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한다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가 이상한 게 있어요. DC 인사이드에서 22조 매출의 호주 세계 6위의 에너지 회사 그리고 3천만 원 매출의 액트지오
누구 말이 더 신뢰성이 할까? 대기업들은 돈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붙어요. 왜 안 붙을까? 왜 철수를 했을까? 자기 돈을 5천억 투자한 호주 회사가 포기한 곳을 15년간 탐사하다가 자기 돈 1원 한 푼 투자 안 하고 연매출 3천만 원짜리 회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나가는 사우디 개가 웃겠다. 근데 일부러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가 제가 드는 거예요. 너무 투명하니까. 어느 정도 쇼를 하려 그래도 장단을 맞추면서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짜야죠. 작년에 한국 정부에서 수십억을 보냈다는 걸 보면 충분히 정교하게 조작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던 거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윤석열이 이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웃겨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가 조작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곁다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제가 2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님의 지령으로 내각제 개헌하라고 문재인 정권 만들어줬는데, 문재인이 임기 내에 내각제 개헌을 실패해서 문재인이 윤석열 자기 꼬봉 정권을 일단은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윤석열 정권 내에 내각제 개헌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재명을 깜빵에 쳐놓고 내각제 개헌을 하고 스스로 하야하는 그림을 그리는 판이었는데 이재명이 죽어도 깜빵을 안 가요. 진짜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석유 시추권에 관련해서 그게 너무 생뚱맞지 않니? 왜 이 시국에 갑자기 내밀었을까? 이게 김건희 특검이다, 최수근 해병 특검이다, 별의별 거 요거를 무마시키려고 물타기 하려는 시도도 있고 너무 투명해. 이걸 좀 디테일하게 뽀록 안 나게 제대로 하든가. 어떻게 1인 기업 자영업자 간에 수목업 하는 아브레유 박사님하고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수십억을 돈을 주고 하나. 민족 정론지 썬데이 저널에서도 이게 제2의 대국민 유전 사기극이 될 것이다. 궁지에 몰리자 고육지책, 이 정도면 협잡군 수준이다. 이렇게 투명하게 많이 보이는 거, 일반 개개인들도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는 액트 지오의 실체, 이런 뻘짓을 일부러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도 국가라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윤석열이 좀 제대로 설계를 지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은 국가의 돈을 좀 쓴다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함께 합작으로 하지, 액트지오라는 거지 회사랑 하는 거는 투명해. 이게 무엇일까 의심이 가는 거야. 이게 내각제로 가려는 빌드업이라고 나는 보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최수근 해병 특검, 김건희 명품백 특검, 양평 고속도로 건이다, 주가 조작 건이다, 이런 더러운 건으로 탄핵 당하긴 싫어. 윤석열이 적폐 세력들도 그걸 바라는 바이고, 이런 걸로 탄핵 당하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나름대로 석유 시추 이런 거를 밀어붙였는데 실책이 있었다 이러면서 자진 하야 퇴진으로 가는 그림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윤석열 김건희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죽을 때까지 다 쳐받고 깜방도 안 가니까. 석유 시추권이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윤석열은 이제 내려오는 건데 탄핵을 아주 불명예스럽게 당하는 것보다 요거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퇴진하는 그림 그리면서 개헌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판이라고 봐. 너무 투명하니까. 박근혜 탄핵 분위기일 때 문재인이 이런 얘기했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퇴진 후에 대통령 명예 지킬 수 있다는 거는 하야라는 거는 깜방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 받아쳐먹는 거거든. 연금도 다 받고.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할 심산이었어. 2016년 17년 때. 근데 조국도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시는데 동의하시고 명예로운 타령, 명예타령했다고. 둘 다 똑같이 명예타령. 이거는 문재인 시즌3야. 2가 윤석열이었고 시즌3 조국이고. 솔직히 최수근 해병 특검만 해도 윤석열은 탄핵건이야. 김건희 파헤쳐도 탄핵건이고 이태원 참사 특검 해도 탄핵건이고, 불명예스럽게 탄핵 당해버리면 개헌도 못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못 받고 깜빵 갈 수밖에 없어요. 요 석유 시추권을 갑자기 꺼낸 거는 요걸로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내각제는 단어 안 쓸 거야. 내각제 개헌과 유사 내각제로 가기 직전 과정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힘 빼기 작업, 이런 개헌을 하면서 내려오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생뚱맞고 너무 투명하거든.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이다, 국세청이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감사원이다, 온갖 권력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런 허접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혼자서 간에 수공업하는 자영업자한테 이런 일을 맡기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어불성설이야. 국가 차원에서 자기가 좀 여론몰이를 해서 자기를 조지려는 분위기를 바꿔보려면 엑슨모빌이다, 쉐브론이다, 이런 글로벌 대기업과 50대 50으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팔 광구를 제대로 탐사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몇십억 내고 내각제 개헌하는데 대통령이, 솔직히 윤석열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희생한 거라고. 문재인과 홍석현을 위한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는데 더러운 걸로 탄핵 당하는 거는 또 싫단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랑 함께 이미 이런 시나리오는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특검이다 가정사 이런 거 말고 명예롭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석유 원유 시추 요거에 우리가 몰빵하면서 또 뒤로는 김건희가 차명 계좌로 또 주가 조작도 해서 돈도 땡기면서 막판에 일석이조 삼조지. 그러면서 우리는 명예롭게 좀 퇴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홍석겸 회장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내가 아마 최초 같아 지금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그치 너무 투명하잖아. 온갖 유튜버들도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온 거는데 너무 투명하게 석유 시추를 한다고 선동질을 하는 거는 윤석열이 이거를 제가 잘못을 통찰합니다.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하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피해를 언론들이 막 언론 기사 집중시키면서 개헌을 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나는 의심이 가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 했던 수법 아니야 문재인이. 명예로운 퇴진하시면서 내각제 개헌하시라고 박근혜한테 압박했고 윤석열도 명예롭게 국가 미래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에 남잖아. 윤석열도 아무리 영혼 가출하더라도 왜 퇴진을 했나 역사에 남길 때 나는 국가의 미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원유 석유 시추를 했는데 내가 속았다. 야브레유 박사한테 속았다 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대단한 성군인 것처럼 하면서 내려오고 싶겠지. 근데 이게 100%는 아닌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나의 랩시절이야. 윤석열이 항상 이런 얘기 했잖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변함이 없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서 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은 거다. 악역을 맡았다는 거는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우리 오야붕, 문재인, 홍석현 위해서 제가 뭔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도 된 거고. 그래서 요 건을 그냥 미친 짓을 한 거다. 그냥 지금 특검을 막기 위해서 물 흐리기 작업하려고 또 주가 조작하려고 돈 벌려고 한 거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김건희도 녹취록에서 이랬잖아. 좀 객관적으로 봐봐.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진영을 바꾸겠어?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 윤석열이 가장 충신이라고 김건희도 얘기하잖아. 같은 한 표라고. 그러면 이번 판은 의심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뻘짓하는 게 아니고 의도가 있는 거라고 난 봐. 왜냐면 윤석열은 엔진이 달린 기관차가 아니야. 이 열차에서 가장 앞대가리가 항상 엔진이 달려서 뒤에 객차들을 끌고 다니잖아. 윤석열은 평생 자기가 엔진을 다른 가장 앞에 있는 열차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평생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지령대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자기도 그러잖아.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랬잖아. 조직에 충성한다는 건 위에서의 지령대로만 하겠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석유 시추를 한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거는 너무 생뚱맞아. 이거는 윤석열이 위에서 지령 내려왔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도 김건희랑 함께 우리 명예롭게 진짜 좀 멋있게 퇴진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요 정도의 언급을 홍석현 회장한테 했을 수도 있다고 봐. 아니 산자부에서도 몰랐대. 윤석열이 발표할 때. 요거는 급조된 윤석열의 명예로운 퇴진과 하야 그리고 내각제 유사 개헌을 위한 쇼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 윤석열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고 의심은 계속해야 돼. 이게 맞건 틀리건 확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언급도 안 하고 몸살인 것보다 뭔가 의심스러운 건 계속 질러야 돼. 틀려도 좋아. 그게 정치 유튜버 이재명 지키고 정권 만드는 유튜버의 역할이라고. 의심스러우면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채찍을 들어야 돼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내년이면은 이제 싱귤러리티야. 특이점이 온다고 내년에. 지금 전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돈벌이는 AI 산업인데 석유는 점점 이용 가치가 없어져. 2021년 기사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30년까지 미국의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판매하겠다. 이제 석유나 화석 연료는 점점 사라져야 하는 시기라고. 이게 10년 후에 양산이 될 예정인데 만약에 시추해서 나오면 이게 시추가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하이테크놀로지로 가야 돼. AI로 최첨단으로 가야 되는 시기야. 유럽도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 2025년까지 탄소 소비를 21% 감축시키겠다. 2030년까지 거기에 또 16% 감축시키겠다. 전기차는 전 세계에 대세가 될 거야. 뭐 중간중간에 전기차가 인기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도 대세는 전기차로 가야 되는 판이라고. 이재명 대표도 여기까지는 캐치는 아직 못하신 것 같더라고 언급을 보니까. 근데 우리 민주 시민들 깨어있는 이재명 찐 지지자들은 요거는 인식은 하고 있어. 왜 생뚱맞게 갑자기 석유 시추를 한다 하나. 투명하게 보이는 걸. 윤석열의 명예로운 퇴진과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했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야 지금 봤을 때. 윤석열을 명예롭게 퇴진시켜주면 안 되지. 윤석열, 김건희, 최현수는 같이 깜빵 보내야지. 탄핵시켜가지고. 무조건 탄핵이야. 무조건 탄핵. 윤석열은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도 못하고 영혼 가출하고 적폐 형님들이 하라는 것만 했던 왜 갑자기 지 멋대로 산자위에서도 모르는 석유 시추권을 지가 발표를 하냐고. 요거는 의도가 있는 거야.
적폐 끝판왕 홍석현의 지령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명예로운 퇴진 빌드업해라. 왜냐면 석유 시추 요거 하려고 했다가 잘렸다 이러면은 역사에 아주 괜찮게 남잖아. 안 그래? 양평 고속도로 건이다, 이태원 참사 건이다, 최수근 해병 특검, 디올 명품백 건이다. 들어온 거 끝도 없는데 주가 조작이다. 그런 거 말고 요런 걸로 하야하는 게 멋있는 그림 아니야. 그래서 윈윈이라고.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거 그냥 밀자. 언론 내가 몰아줄게. 근데 이게 100% 다 찬양해준 거 아니야. 적폐 언론들이. 윤석열 의심스럽다고 까는 언론들도 있어. 이거는 차마 너무 떠먹이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이 요걸로 의혹을 받고 흔들리게끔 하려는 생각인데 역으로 우리가 또 이용하면 돼. 이거 그냥 넘어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니고 불법 아니야. 국가의 대통령 차원에서 이거는 유추할 수 있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탄핵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그냥 실수일 뿐이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 윤석열을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 말고 탄핵 당할 거리가 많으니까 요거는 그냥 자진 사퇴 하야하는 건이니까 요거 우리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이재명이 22대 국회에서 밀어붙인 특검들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게이지를 계속 올려서 탄핵시키는 게 좋다고요. 요거 자꾸 물어뜯지 마. 요거는 얘가 탄핵 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퇴 자진 하야하려고 적폐 끝판왕과 쇼를 한 걸로 나는 보니까. 아니 역으로 이용해야 돼. 이게 되치기를 해야 된다고.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야. 이 석유 시추권 말고도 탄핵시킬 거리는 끝도 없이 많은데 왜 이걸로 명예롭게 퇴진하려고 하냐고. 깜빵도 안 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가야 하는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석유 시추권으로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말고 아예 김 빠지게 우리는 다른 거 물어뜯어야 돼. 탄핵을 시켜야 되거든. 이게 탄핵 사유는 아니야.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석유 시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예롭게 퇴진해서 평생 꿀 빨고 살려고 하는 건데 탄핵할 거리 끝도 없어. 헌법 위반 케이스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만 있어도 돼. 윤석열 깜빡 보내야지 김건희랑 한동훈까지. 석유 관련 주가 조작하면 탄핵 사유가 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밀고 있는 게 많아. 여기에 또 전선을 확전시키면은 전선이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된다고. 윤석열 끌어내릴 거는 최수근 해병 특검 하나만 해도 돼. 그거 외에도 윤석열 끌어내릴 거는 끝도 없이 많아. 자꾸 이렇게 확전시키면은 분산된다고. 주가 조작 파헤친다고 이러면서 전투력이 소모가 되고 낭비가 돼. 석유 시추 자꾸 요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이슈가 묻히고 탄핵보다 하야로 가게 된다고요. 홍석현이 이건 아이디어 낸 것 같아. 역시 아마 바둑 6단의 한국 기원 총재답다. 그걸 읽어낸 록봉기도 바둑을 좀 둬요 제가. 미안해 내가 잘난 척해서.